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포스트 조국 정국의 핵심 화두는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이 법안이 어떤 식으로 통과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사실 핵심인데요. 일단 뭐 본회의 상정과 표결 뭐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 공수처법을 지금 사실은 한국당에서 반대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검경수사권은 좀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공수처 문제는 네. 운영력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의 검찰이 잘못된 게 있다면은 윤석열 총장이 많은 걸 지금 바꾸려고 스스로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네. 일정 기간 나는 시간을 좀 줘보고 그게 미흡하면은 우리가 국회에서든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공수처를 참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카드를 놓고 보면은 기소권 그다음에 수사권을 같이 주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분리시키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통제를 누가 할 겁니까? 대통령 외에는 아무도 못 오잖아요. 네. 그럼 지금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라면은 이 공수처의 방향은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공수처가 됐을 때 이 국민의 야당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검찰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어렵다라면은 공수처야말로 명실상부한 그것을 분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통령의 손을 못 대는 그런 공수처가 됐을 때만이 공수처에 대한 공감을 국민이 갖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것을 더 강화해서 대통령이 딱 손에 쥐고 있겠다라면은 이 공수처를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 우리 당의 전반적인 지금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대통령 인선에 관여하는 부분을 조금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 법안을 얘기하는 게 어떠냐. 이 의견도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예, 이미 다 설득이 아니라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야당이 지금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뭐 공수처 되면은 이게 대통령 권력하에 놀아나는 기관이 된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공수처법에 보면은 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 처장은 공수처라는 게 공직자 부패 수사처 아닙니까? 그렇죠. 처장은 6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5분의 4가 동의하는 걸로 되어 있죠. 네, 5분의 4가 동의는 6인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야쪽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야쪽에 두 명이 추천이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2명을 추천하는데 그중에 2명 들어가는데 될 턱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인선 문제는 그럴 수 있다. 네. 처장을 함부로 못하고 공수처 운영이 여야 합의하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은 뭐 대통령 기하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검찰 개혁의 핵심은 뭐냐? 검찰이 갖고 있는 과도한 권한을 나누겠다 이거거든요. 네. 윤석열 총장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검찰 역시 지금 공수처 설치에 반대 않고 있고 국민 모두가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공수처가 안 된다고 하는 논리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야당 쪽에 주장하는 게 틀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억지스러운 얘기로 그냥 반대할 게 아니고 국민을 통합하는 입장에서 야당이 원래 주장했던 겁니다. 홍준표 대통령 후보께서 네. 공수처 비슷한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개념상으로. 네. 공수처는 표현만 안 했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랬던 처지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게 함께 이 문제를 정리를 해서 그리고 이제 논란을 잠재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여야가 바뀔 수 있으면 우리가 야당 될 수도 있고 네네. 우리가 여당을 뭐 평생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제도적 장치라는 건 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 하자는 거이기 때문에 네. 반대하지 말고 같이 하십시다. 그러니까 지금 요점은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시켜라 이거가 핵심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가능하게 그것도 수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예.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타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 틀은 그겁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네. 근데 홍 의원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서른 의원님 이제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은 물론 했지만 여기서 핵심이 이거더라고요.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고 기소를 검찰에서 하게 된다면 검찰이 만약에 본인들 관련해 가지고 기소를 제대로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쪽에다 맡기면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법은 저는 완벽한 100%는 없다고 봅니다. 다 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네. 여기서 핵심은 지금 있는 검찰보다 더 강화를 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은 안 된다. 네. 대통령은 여기에 손을 떼야 된다는 것이고. 네. 아까 그 6인제 무슨 뭐 합의 뭐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지금 나온 걸 좀 들어봤더니 협의입니다. 합의가 아니고. 합의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네. 앞으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은 되풀이된 얘기입니다마는 위험하다는 것이죠. 네. 그럼 지금 검찰 그냥 키워놓으면 되지. 뭐로 그걸 또 다시 공수처를 만들어서 대통령에 또 이와 같은 권한을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서류연 얘기 몇 가지 이야기에 동의하는 부분은 어쨌든 분류를 하더라도 명쾌하게 그리고 오해받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이 여기 손을 안 대는 네. 그런 아주 공신력 있는 국민 동의받는 그런 공수처가 된다면은 뭐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통과 가능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물론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어제 그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국정감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발언이 참 여러 가지가 화제가 됐는데 그 중에 특히 하나가 뭐였냐면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를 비교해 봤을 때 검찰 독립성 관련해서 어떤 게 더 괜찮았냐 이렇게 또 이제 물어보니까 이철희 의원이 질문하셨나요? 그랬더니 이명박 정권 때 오히려 쿨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답들을 아무도 친박 쪽에서 네. 들으면은 아마 화들짝 놀랄 것 같습니다. 친박에서 들으면 화들짝 놀랄 거다. 이명박 때가 쿨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이 고초를 겪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얘기는 뭐 제가 검찰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색다르네요. 네, 색다르다. 속내를 보여준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 네. 어쨌든 뭐 그럼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건 본인의 느낌이겠죠. 네, 우리 홍 의원님 어떠세요? 하여튼 과거와 빙긋이 웃고 계십니다만. 과거와 현재를 비교를 해서 이 문제는 얘기할 상황은 아닌데 네. 이제 뭐 국정 전반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튀쳐나왔는데 저는 검찰이 어떤 경우든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댈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것이 검찰의 생명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지명을 해놓고 오늘에 와서 상황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는 것은 이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이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수사하게 놔두고 네네. 그리고 잘하는 건 도리어 격려해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으로 가져야 되는데 네. 이거 뭐 감나라 무슨 밤나라 대추나라를 다 밖에서 참견하면은 이건 무슨 개혁이 되고 또 어떤 과거와 지구와 비교하는 의미가 그렇죠.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윤 총장이 그렇게 말한 것일 거다. 그런데 살아있는 네. 권력에 수사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하되 법에 맞춰서 과도하지 않게 누가 보더라도 저건 저럴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검찰이 권한을 과도하게 부려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저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건 잘못된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그 취지나 이런 것들에서 간단하게 의원들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두 분께 30초씩만 대답하실 수 있도록 여쭤보겠는데요.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얘기 나온 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 올라가는 수사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서른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예, 홍 의원님. 패스트트랙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원들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조국 장관 하듯이 해야 해요. 조국 장관 하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고 예. 빠르게 네. 모든 걸 다 하나하나 해낼 때 윤석열 총장 팀에 대해서 네. 제대로 했구나 네. 이렇게 인정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지켜볼 겁니다. 네, 국민들이 무서운 눈으로 지켜볼 거이기 때문에 예. 검찰 측에서 제대로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엄격하고 원칙대로 해야 된다. 예. 조국 장관 한 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래요? 네. 조국 장관이 잘못해서 스스로 사퇴를 한 사람이 그와 같이 하면 된다. 이거는 저는 역설적 잘못됐다고 보고 네. 이 패스트 트랙에서 나와 있는 현안 문제는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니까 조국 장관 수사처럼 네. 하면 안 되겠다. 국회의원은 불법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 비슷하게 들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불법이 있다면 그건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홍 의원님? 아니, 서른 1초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 지금 강경하게 조국을 끌어안는데 그거 네. 버리십시오. 조국이 버리고. 조국을 버려라. 네. 이제 조국을 놓고 네. 함께하는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저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